대치동과 수성구를 연결하는 메스킨입니다. 수성구는 대한민국에서 대치동 다음으로 열정적인 학군입니다. 이미 황소, 사고력학원, 다양한 입시 프로그램이 활발하지만 대치동과 비교했을 때 정보 접근 방식이나 학습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대치동에서 어떻게 사고력 수학을 준비하고 성대 경시 같은 대회를 어떻게 대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치동 수학의 핵심을 전수해 주실 이하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는 학교에서 근무했었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지내고 있다가 EBS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교편 잡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네. 저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는 그만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투스에서 수학 강의하고 EBS에서 수학 강의하고 대치동에서 또 수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하연 선생님이 제가 애국자로 알고 있거든요. 쌍둥이 아들도 두시고 딸도 네. 두신 애국자. 네. 사실 저는 아들 하나만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자녀 어머님은 진짜 존경스럽거든요. 또 그러면서 워킹맘이시고 네. 더욱 멋지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투스 강의의 후기들을 살짝 좀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이제 착각하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고 했던 그 개념들을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었더라. 근데 그러한 부분을 하영 선생님께서 진짜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신다더라. 이런 평가들 보고 아 진짜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또 그런 세심함이 평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아 그 세심함은 초등 자녀를 키우면서 수학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경험으로 좀 묻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강사이면서 엄마로서 그런 입장을 너무 잘 대변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인터뷰에 제가 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치동에서는 사고력 수학을 보통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치맘은 아니고요. 네. 저는 서초맘입니다. 네. 일을 대치동에서 하고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도 거의 근 대치동으로 아이들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고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사고력 수학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사실 좀 빠른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네. 사고력 수학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진 네네. 학원을 다니고요. 보통은 초1 이렇게 되면은 다들 학원에 투입이 되는 네. 상황이긴 하죠. 예. 수성도 보통 뭐 그쵸. 빠른 경우는 5세 그쵸. 또 시작하고 예. 또 그 전에는 사고력이라는 이름하에 교구 수업들을 많이 하는 네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사고력 수학이 성대 경시뿐만 아니라 교과 수학이나 또는 선행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저희가 수학을 전공을 하지만 수학 어느 과목에도 사고력이라는 과목이 네네.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도대체 사고력이 뭘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아기 임신했을 때. 네. 그래서 이게 사고력이 뭘까 제가 이제 뭐 교재들 다 보고 했을 때 딱 느낌은 사고력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근데 수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 이것을 사고력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뭐 교과든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수능이든 논술이든 이 사고력이 없으면 사실은 고득점을 하기가 힘들고 네.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고력은 뭐 선행이든 교과든 아니면 나중에 대입이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어린아이들한테 사고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진짜 그쵸. 사고력은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그 능력이 정말 필요한 건데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조금 이제 키워주는 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 사고력 수학이 강한 학생과 약한 학생을 이렇게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딱 비교를 하면 연산이 강한 아이들이 있고 사고력이 강한 아이들이 확실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고력도 워낙 다양한 우리 수학의 계통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사고력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추론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하나하나 세 가지고 몇 가지 모두 몇 가지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아이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원이나 특히나 아니면 연산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막 돌린 친구들은 아무래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산은 굉장히 빠르나 사고력 수학에서는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런 예시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문제를 봤을 때 생각을 하고 읽고 얘네들의 어떤 과정을 써보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사고력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도형 같은 것들, 기하 같은 것도 요렇게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지? 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요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미 생각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 공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네네.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사고력 수학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고력을 많이 접해본 아이들, 또 어머님들이 그렇게 이제 가르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대 경시 대회, 이제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학 좀 한다는 아이들. 그렇죠. 네. 뭐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진짜 많이 쳐보잖아요. 그러다가 2학년 되면 수가 줄어들고, 네. 3학년 되면 더 줄어들고, 네. 6학년 되면 상 좀 받았던 애들만 친다는 네. 그런 건데, 사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저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 완전. 네. 네네. 그래서 이 성대 경시가 이제 되게 오래됐지만 요즘 최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보실 때는. 네. 여전히 저도 이제 처음에 저희 아이들 성대경시를 저는 3학년 때부터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막내가 이번에 3학년이 됐는데 저희 막내도 이번부터 영어 네. 치르고 있고요. 이번에 칩니다. 4월 달에. 네네. 그런데 이 기출 문제들을 쭉 보면은 사실은 이게 사고력 수학이다 보니까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넣고 빠지고 이런 요소들이 있지 문제 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변화는 없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추론 과정 네. 아니면 뭐 더하기 빼기 연산을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아니면 뭐 도형을 가지고 어떻게 뭐 해결을 하느냐, 네. 뭐 경우의 수 문제, 또 이제 고학년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통계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수학이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뭐 확확 변한다 이런 느낌은 제가 못 받았고요. 사실 이제 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평균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장려상 받는 커트라인이 네. 좀 살짝 높아져서 그죠. 아이들이 준비했다면 좀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점수대가 저학년 같은 경우 진짜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네, 저희 네, 네. 아이 때 하는 경우보다. 아. 그리고 이제 장려상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이제 색깔상이라고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네, 이제 네, 네. 그걸 노리는 거라 네, 네. 1학년 때부터 또는 그걸 더 일찍 준비를 많이 시키셔서 하시던데 그 저학년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저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애들이 이 답이 한 개 차이로 전부 네, 다 네, 틀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색깔상이 됐네 안 네, 됐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전략들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수를 네. 세아릴 수 있게 한다는 네. 게. 근데 왜 고등 수학에 들어가도 경우의 수는 맞습니다. 그렇게 딱 적혀 있잖아요. 빠짐없이 네. 중복되지 않게.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만 가르치면은 안 된다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대치동에서는 성대경시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좀 이제 보여지는 현상들이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요 네. 학원에서 준비를 많이 시키죠. 그쵸.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다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성대경시 시즌이 되면 이제 살짝 바꿔서 기출 문제부터 이제 풀게 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요. 네.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과 동네 이제 그 뭐 다양한 학원들 다니는 네. 아이들 엄마들이 부탁을 해서 네. 제가 한 재작년부터 성대경시를 한 2달 전부터 매주 준비를 시키거든요. 네, 네. 저는 보통 계통별로 공부를 시킵니다. 음. 그러다가 한 3주나 4주 전부터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네. 문제를 풀게끔 해서 어떤 부분이 아이들이 부족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대치동에서도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이 아이는 기하가 부족합니다. 뭐 이 아이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어머니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혼을 내거나 뭐 다시 한번 해봐라 뭐 네, 이렇게 네. 하는 경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력 학원의 그 인기도도 사실 보면 네. 성대경시를 누가 수상을 많이 그렇죠. 시켰냐는 네, 학원들 네.
따라서 막 움직이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저 학원이 괜찮았다고 네, 요즘은 네, 또 네. 이쪽 학원으로 네, 가고 네, 네. 그럼 가면 뭐 대상부터 쫙 붙어 네, 있으면 네. 엄마들이 이제 그 학원의 레벨을 잘 받으면 맞아요. 성대를 잘 친다던가 네, 뭐 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자 점수 받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 고득점 받는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나요, 선생님? 진짜 제가 지금 가르치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였으면 좋겠지만, 네. 저희 아이들의 친구가 네. 이제 두 학생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색깔상을 받는데, 네. 그 아이들 보면은 우선은, 지금 이제 초5가 된 거잖아요. 네. 3학년, 4학년 때 제가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끊어 읽기를 합니다. 아, 네. 실제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를 가르치면 아까 경우의 수 같은 것들 찾을 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네. 중복 누락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큰 수부터 해봐라. 네. 뭐 요런 문제는 큰 수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고 뭔가 중복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한 번만 사용해야 될지 네. 다시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아 맞다. 선생님이 영 신경 쓰라 그랬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잘 해요. 예를 들면 기하 문제, 도형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풀더라고요. 아. 본인이 기하가 약한 걸 알더라고요. 기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 둘 뭐 이런 것 때문에 틀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 전략도 사실은 이제는 한 4학년, 5학년 되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것부터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제가 요즘 보고 있어요. 역시 잘하는 아이들은 국룰이네요.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성대경시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다 보면 뭐 시간을 잘 배분을 못해서 틀린다든지 네. 아니면 멘붕 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네. 대처를 못해서 네, 네. 애기들이니까. 무너지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혹시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티칭하실 때 네. 대처법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 3주나 4주 전부터 그냥 OMR 카드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네. 시험을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 분위기도 똑같이 네, 그리고 네. 컴퓨터 사인펜 뭐 화이트까지 똑같이 네.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제가 얘기를 해요.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이렇게 쭉 앉혀놓고 시키는데 우선은 이거에서 막히면 여기에서 계속 얘만 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넘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시계를 채워서 아, 보냈어요. 네. 근데 아직 애기들이라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요즘은 아예 평소에도 그 전자시계가 아닌 바늘시계를 차고 다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속상한 것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못 푼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더라고요. 아. 차라리 좀 속상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당황을 해서 막 엄마 이것 때문에 다음 거를 못 풀었어요가 아니라 뭐 괜찮아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래서 이런 건 있는데 시험에 대한 어떤 긴장감 같은 거를 느끼되 대신에 어머님들도 괜찮아. 네. 연습이야. 뭐 그렇지 않아도 돼. 너 이렇게 1시간 반 버틴 거 너무너무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조금의 투입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시계를 채워준다던가 네,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연습을 시켜주면 사실은 저는 성대경시에서 색깔상 받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어머님들 목표는 대입이잖아요. 네네. 그 연습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 시험에 대한 이 태도를 네.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한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네. OMR 카드를 연습한다는 네. 건 중등 내신을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중학생들이 OMR 카드 쓰는 법을 잘 몰라요. 엄청 안 해봐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성대경시 저도 놓쳤는데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답이 2자릿수인데 처음부터 썼더라고요. 아.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엄마 근데 뒤에 한 자리가 비는 건 뭐예요? 아, 잘못했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익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그쵸. 좋겠고 네.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마다 특징이 다 다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때문에 엄마 그 다음부터 백지가 되었어요. 그것도 연습이야. 맞아. 그거 좋아. 네. 괜찮아. 우리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네. 좋은 경험을 자꾸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 이 수성고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성대경시를 이제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대치동 엄마들은 이렇게 하더라 또는 선생님이 좀 주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대경시 문제 자체가 저희 동네 엄마들도 꽤 공부했다는 엄마들도 언니 못 가르치겠어요. 이게 그렇죠.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자기가 봤을 때 이거 그 답이 맞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거를 집에서 엄마들이 같이 한다면 재미있게 같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같이 하는데 약간 퀴즈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다가간다면 아빠는 오늘 그럼 우리 이거 30번 문제 한번 도전해 볼까? 네. 예. 그래서 다 나왔는데 다 답이 다르잖아요. 네네. 뭐가 다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 애들이 조금 거부감이 줄어들고 원래는 저희 아이들은 30번 문제는 아예 안 풀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30번 문제에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내가 더 잘 푸는지 잘 모르니 한번 쭉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들이 그래서 미리 만약에 정말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져서 색깔상 받았으면 좋겠어. 미리 생각보다 시중에 계통별로 나온 사고력 교재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계통별로 공부를 시키면서 우리 아이가 어디서 힘들어하는지를 좀 많이 확인을 하시고 그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투입을 더 많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수학적인 어떤 밸런스가 좀 잘 맞아갈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렇죠. 화가 나죠. 네. 그렇지만 우리도 수학 잘하지 못했었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우리 근데 있잖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에서 좀 끊어봤으면 좋을까? 그럼 여기까지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계속 사고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바로 주지 마시고 엄마도 같이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뭘 느낄 수 있을까? 어떤 개념이 들어갈까? 이런 걸 아이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좀 약간 극제이라서 그러긴 한데 일요일에 2시 시험이잖아요. 예를 들어 성대경시가. 그럼 저는 매주 일요일 2시에 공부를 합니다. 네,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무조건 이때는 이걸 하는 거야. 이렇게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그냥 이제 약간 포기? 들고 와요. 그래서 엄마 오늘 뭐 풀면 돼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시험을 이제 그 시간에 치니까 뭔가 바이오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치는 아이들도 한 달 전부터 왜 똑같은 시간에 연습하는 거 그건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력 수학이랑 성대경시 대비 시작의 적절한 시기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는 자녀분은 3학년 때부터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사고력이라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교육학도 배우고 했지만 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읽고 그리고 뭐 연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사고력 수학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3학년 때부터 시킨 거고요. 사실은 좀 빠른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뭐 시험을 쳐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근데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쌍둥이를 키우고 있지만 사실은 첫째는 3학년이 좀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분명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머님이 잘 보시고 아이가 그래도 이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 한번 꼭 시험을 치러보고 그 다음에 아이의 어떤 그 성적이나 이런 피드백을 보면서 그 다음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하영 선생님이랑 성대경시 대비법이랑 사고력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집에서 준비시키기가 되게 좀 힘이 들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성구에서도 성대경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성대경시 대회 준비를 하는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강의 소개 좀 부탁드리고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또 어떤 학년이 들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 그것도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대경시 요구를 시작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사고력을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는 그냥 철저하게
대학교를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아이들도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성대경식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 기출문제집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볼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공부를 시키려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시간 반을 모의고사를 치고 또 강의를 듣고 이러기는 조금 아이들이 힘들고 어머님들도 옆에서 힘드실 거예요. 근데 네. 한 4학년 정도 선행이 된 4학년 정도 그리고 5학년 6학년 아이들은 딱 그런 식으로 앉아서 연습을 하는 것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타겟은 지금 물론 저희 아이들이 5학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된 학년이기도 하지만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이 모의고사 한 2회 분량 정도를 이제 쳐보고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데서 너네가 실수를 많이 하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또는 도형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아. 규칙성 찾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제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도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강의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늦은 친구들은 늦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대경시를 치른 친구들이 있던데 그런 친구들도 한번 초등학교 내용을 복습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주변 보면 진짜 사고력 학원에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 네. 진짜 기출 문제집이 다한데 네. 모의고사를 준비하셨다는 건 엄마 입장에서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엄마 입장에서 저도 만들었고 네. 저도 근데 이게 엄마라는 게 저희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라 저도 교직에 한 18년 정도 있었고 지금 강의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냥 아이들을 보면 다 제 자식들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요즘은 정말 많이 궁금하고 얘네들이 이때 요것만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게 제가 너무 많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교재를 제작하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는 딱 맞는 네. 강의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선생님 네. 강의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